그 드보르이의 물질파 이론이 수소 원자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실험들이 나옵니다. 사실 입자라고 하는 것의 대표는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 왜냐하면은 이 식을 한번 잘 보면요, 드보르이의 그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였잖아요. 근데 이 h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웬만하면 파장이 거의 뭐 의미 없는 파장이에요. 굉장히 짧은데, 근데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면은 파장이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보르의 물질파에 가장 적용되기 쉬운 입자가 전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 사실 흔한 입자 중에서 질량이 그나마 굉장히 작은 입자가 전자죠. 그러니까 전자 정도는 되어야지 파동성이 보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한 1990 몇 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퓰러렌 있죠, 퓰러렌.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걔도 그 회절 무늬가 나왔어요. 간섭 무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도 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 나왔어요. 그걸 이제 그 결정 입자에다가 통과시켜가지고 결정 입자들 그 원자들 사이에 틈을 슬릿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절 무늬를 관찰해서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은 개수로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200 몇십 개로 뭐 이루어진.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을 던져가지고 간섭 무늬를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으로 그게 되려면 그 입자가 가는 동안에 상호작용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진공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아무런 이제 그 방해가 없어야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지나간 거고, 이제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뒤에 이제 나온 실험입니다. 이거는 데이비스 건머 실험인데요. 이거 데이비스 사람 이름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데이비슨과 건머. 근데 전머라고 읽기도 합니다. 전머. 이게 결국에 전자의 파동성을 입증한 실험이었는데 전자를 니켈 결정에다가 쏘았어요. 니켈 결정에다가 쏘아서 그 니켈 결정에 충돌된 뒤에 나온 그 전자의 세기를 측정한 거예요. 전자가 어느 각도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측정하는데, 얘가 특정 각도에서만 전자가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었어요. 특정 각도에서만. 근데 이거를 전자를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분석을 하면 이게 실험 결과가 굉장히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니켈 결정인데요. 이게 니켈 원자들이 되겠죠. 니켈 원자들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면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은 건데, 이렇게 사실 해도 이런 면도 있고, 또 잘 보면 이게 또 다양하게 나와요. 보면 이런 면도 있고요. 보면 맞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면도 있어요. 잘 보면 뭐 하여튼 뭐 그래.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반사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정 각도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전자가 와가지고요. 이제 이거 괜히 그려가지고 복잡해졌네. 좀 지울게. 이 보면 이제 요게 반사된 결정면이라 보면 요 윗면에서 반사된 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랫면에서 반사된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둘의 경로 차이가 요 빨간색 길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길이에 해당하는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그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보관 간섭 조건이죠. 보관 간섭. 그래서 전자의 파장을 드보르의 식을 이용해서 mv분의 h로 계산하고요. 그 보관 간섭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니켈 결정 사이의 그 원자 사이의 간격은 미리 x선 회절로 측정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실험 결과를
그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보관 간섭이 되는 조건으로 식을 세우고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mv분의 h라는 파장을 가진 파동으로 보면 요 실험 결과가 정확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전자 대신에 X선을 결정해 비추면 X선도 특정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자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갈라고? 가라. 우리가 입자로 보았던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비슨 건모 혹은 데이비슨 전모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전자의 파동성을 입증한 실험이에요. 전자가 간섭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이 있습니다. 이 톰슨은 참고로 J.P. 톰슨이고요. J.P. 톰슨 요 아버지가 J.J. 톰슨이에요. 이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러더퍼드의 이제 그 스승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J.P. 톰슨이에요. 부자지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아버지 톰슨은 전자를 발견함으로 해서 그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는 걸 이용해서 발견했거든요. 전자가 입자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아들 톰슨은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을 밝혀서 둘 다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톰슨이 전자를 가지고 회절 무늬를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X선을 결정에 이렇게 단란시켰을 때 금속박에 이제 X선을 비추면 이런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전자를 금속방에 비췄더니 전자도 마찬가지로 X선과 유사한 회절 무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회절도 파동의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X선하고 맞도록 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자의 속력을 조절하면 되잖아. 에너지를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그 X선의 파장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똑같은 금속박에 비춰서 회절 무늬를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와서 그러니까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X선의 파장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금속박에 비추었더니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켰더니 파장이 감소하게 되고 파장이 감소하게 되면 회절 무늬의 간격이 좁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좁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역시 밝혔죠. 그래서 부자지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경사가 났죠. 그래서 그 태어나고 돌아가신 그 연도를 보니까 아들이 노벨상 받은 걸 보셨더라고. 얼마나 뿌듯하셨겠어. 미쳤다고? 도를 지나쳤네. 아, 이거 한 번도 안 했나? 아, 미안하다. 이제 와서 했구나 내가. 1학년에서 많이 했는데. 도레미니까 도를 지나치면 미를 치는 거죠. 그 이번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다음 중 수업 시간에 한 농담은 아닌 것은 이거든요. 맨 25번 문제가. 잘 정리해라. 1번에서 5번 사이에 있는데요.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1, 2, 3, 4, 5 중에 있습니다. 2, 3, 4 중에 2, 3, 4 중에 있는 사이. 이상이야. 방금 한 말도 농담입니다. 자, 빛과 물질의 이중성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빛은 처음에 사실 출발은 뉴턴의 주장이었는데요. 뉴턴이 광학이라는 책에서
뉴턴이 프린키아라는 책만 쓴 게 아니거든요. 광학이라는 책도 쓰고 연금술 책도 쓰고 막 이게 여러 개 썼는데 그 광학이라는 책에서 그 빛은 입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을 해서 똑같은 영국 과학자인데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죠. 왜냐면 뉴턴에 대항하다니 뭐 이러면서 그래도 그 꿋꿋하게 이제 이중 슬릿 실험했더니 간섭물이 나오니까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파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곧 이어서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서 빛은 전자기파가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는 와중에 그 바로 논란을 종결지은 헤르츠가 광전 효과를 발견했는데 설명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아인슈타인이 다시 또 빛은 입자다 해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파동성을 나타나는 거는 이제 간섭, 회절, 평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입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광전 효과 이외에도 우리 추가적으로 배운 게 컴포턴 산란 혹은 컴포턴 효과라고도 합니다. 요거가 이제 전자가 그 람다분의 h라는 운동량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으로 산란된 광자의 그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란된 광자의 파장이 길어지는 것은 운동량이 조금 줄어들어서이죠. 일부 운동량은 전자가 가져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은 입자성은 여기 그냥 생략했어요. 사실 이게 대칭적으로 쓰려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입자성도 있어야 되죠. 근데 물질이 입자라는 건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여서 따로 안 적은 거예요. 근데 빛은 입자나 파동이냐는 약간 대등하게 이렇게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물질은 물질이다. 이거는 뭐 그냥 사실 이게 언어의 약간 우리 그 약간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질을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는 이걸 주장한 거는 드브로이였고요. 그걸 이제 뒷받침해 준 증거가 데이비슨 건머 실험.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였죠.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량이 P인 입자가 P분의 H라는 파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 모든 게 이제 일치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입자고 파동이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실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 자주 출제는 안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제된 부분을 찾느라 애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수능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고 모의고사에서만 출제가 몇 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게 찾았어요. 뒤져가지고 관련 문제를 2013년까지 내려갔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다음은 철수가 역시 철수죠. 철수는 물리2 이수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제다. 데이비슨 건머 실험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정리왕 철수. 또라이라고? 너희 다 또라이네 그러면. 원래 그 세상은 또라이가 이끌어가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뭔 소리야? 자, 이거 봅시다. 데이비슨과 건머는 검이 아닙니다. 니켈 걱정에 니켈 결정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선을 입사시켰더니 50도의 각으로 산란된 전자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도별로 요 각도별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자를 검출하는 거죠. 그랬더니 50도에서 전자가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X선이 결정면에 반사하여 회절하는 것과 같이 전자도 회절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한 후 50도의 각도로 산란된 전자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여 드브로이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가에 들어갈 것은 전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강 간섭이 되겠고
일단 드보르의 무슨 이론? 예, 물질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니 이래 놓으니까 다시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물어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바로 첫 해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내고 이걸 뭐 어떻게 바꿔서 내려고 하니까 안 내져가지고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한 2015년대 한 번 더 나오긴 했습니다. 2015년 10월 학력 평가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게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게 그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는 전범이더라고. 9월부터가 그러니까 10월부터인가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가 이제 전범위로 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진도에 맞게 이렇게 지금 자 19 오른쪽 문제 봅시다. 그림 가는 흑연판에 X선을 입사시켰을 때 산란 X선의 파장이 입사 X선의 파장보다 길어진 것을 나타낸 겁니다. 가는 뭡니까? 컴포턴 산란 얘기죠.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야? 그건데 결국에 무엇의 무슨 성? 빛의 입자성을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운동량은 입자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니켈 결정에 전자를 입사시켰을 때 입사 방향과 세타 제로의 각도로 산란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을 나타낸 겁니다. 나는 뭡니까? 무슨 실험이에요? 데이비슨 건머 실험이죠. 이거는 물질의 파동성입니다. 시간 벌써 이래 됐나? 미안하다. 아까 그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한 거였는데. 자, 디어 가에서 산란된 X선 광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입사 X선 광자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작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졌지. 그다음에 니어 나에서 입사 방향과 세타 제로로 각도로 산란된 전자들의 물질파는 보강 간섭을 하고요. 가는 빛의 입자성, 나는 물질의 파동성 혹은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확정성 원리 할게요. 수고했습니다.